안녕하세요. 요양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매년 요양병원들이 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이 4월 27일 날 심평원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시행 계획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크게 많이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일단 오늘 영상 이후로 그 다음 영상 하면서 병원들이 직접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하나하나 저랑 같이 챙겨보고 실제 예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목차가 이렇게 쭉 있고요. 평가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때까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방법으로 평가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가 개요는 요양병원들은 일당 정액제 수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과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하고 요양병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주기라고 해서 1주기, 그전까지는 1주기였던 거죠. 그런데 2019년부터 2주기라고 하면서 지표가 대폭 변화되었고 저희는 지금 올해는 2주기 5차인 거죠. 그래서 2주기 안에서 5번째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2023년 2주기 5차 적정성 평가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2023년 평가 세부 시행 계획안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목적은 진료 영역 중심의 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서 입원 환자의 건강 상태 유지, 개선 등 입원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평가 대상은 대상 기간 중요하죠. 2023년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입원 진료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청구한 내역들이 다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평가 지표들이 이전 평가하고 이번 평가를 비교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7월 평가에 대해서 지표가 비교할 것은 6월 평가 지표겠죠. 그러면은 6월 평가 지표 결과에 대한 부분도 들어갑니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거는 일단 6월 분부터 12월 분까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진료분에 대한 부분이고 심평원이 이 부분 적정성 평가를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자보산재는 빠집니다. 이 세 가지 진료분에 대해서만 보는 거고 그리고 2024년 3월 심사 결정분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대상 기간은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니까 요양병원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전에 개선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 중인 요양병원 했으니까 일단 이 대상 기간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영업하고 있는 요양병원들한테 다 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라는 거고요. 평가 기준으로는 총 17개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는 실제 평가 지표는 13개고요. 모니터링 지표는 4개라서 일단 평가는 13개만 점수가 들어갑니다. 모니터링은 4개는 하겠지만 이 모니터링 지표 4개는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번째 평가 방법이고요. 평가 자료는 그럼 어디서 가져오냐.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우리 차등제 신고하죠. 네. 구조 영역 부분은 차등제 신고 자료에서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청구 명세에서 환자 평가표, 행정안전부 사망 자료, DUR 자료, 의료자원 통계 자료,
진료 영역은 이 부분들에서 가져온다는 자료를 가져온다는 거고요. 저희가 매달 청구하고 있죠. 청구 명세서하고 환자 평가표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제일 중요하겠고요. 이 부분은 자료 본다는 거고, 행정안전부의 사망 자료,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는 또 그 명단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 고려가 된다는 거고, DUR 자료는 저희가 이제 약물 관련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DR에서도 자료를 가져오겠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의료자원 통계 자료, 진료 영역에서 의료자원 통계 자료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이 평가 방법에서 자료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이 있어서 심평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모니터링 지표에서 환자 지원팀, 퇴원 환자 지원교육 이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육을 이수했는지 그 자료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 근데 이 명칭만 봤을 때는 의료자원 통계 자료라고 하는 거는 심평원에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는 한 사람이 답변을 주지만 그게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분은 이 부분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의료자원 신고 포털 사이트 다 아시죠? 저희가 이 사이트에 모든 재료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 계속 빅데이터를 가지고 평가 부분을 계속 점검, 신뢰도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신고를 하고 있는 재료대라든지 아까 뭐 퇴원 환자 교육 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겠고, 모든 빅데이터를 총동원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저희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자원 통계 자료를 진료 영역에서 자료를 가져오겠다라는 부분은 또 이제 작년에는 없었는데 명시된 부분이라는 거, 아마 빅데이터를 모든 자료를 통계로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하죠. 환자 평가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의무기록과 대조 확인, 이 부분을 신뢰도 점검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강화해서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기록 부분이 아주 중요해졌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평가 결과 산출은 기관별 지표의 결과값을 표준화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5점 만점 기준으로 지표 결과값이 나오면 그것을 결과값을 다 퍼센테이지로 해서 1점, 2점, 3점, 4점, 5점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이제 나온 결과값은 우리 병원은 뭐 어느 영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 병원은 5점 만점에 몇 점을 받게 되겠고, 그러면은 그 점수 값을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죠. 그래서 나온 점수가 그 병원의 그 지표의 점수가 되는 거고, 그것들을 다 더해서 종합 점수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평가 결과 산출에서는 평가 결과 산출에서는 기관별 지표 결과값 표준화,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해서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및 등급화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요양병원 적성성 평가 결과가 매년 실시한 결과가 2년 뒤에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들이 적정성 평가 결과를 지금 최종 가지고 있는 게 지금 2022년에 발표된 2020년 결과가 최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가 2022년 6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평가 결과를 어떻게 측정했는지를 다 분석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 6월 달에 발표됐고, 올해 2023년에는 2021년 결과가 발표됩니다. 2주기 3차인 2021년 결과가 발표될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상 기관은 몇 개 기관들이 어떻게
대상 현황 이런 지역별로 요양병원들을 분석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2주기 1차에 비해서 2주기 2차 때는 각 지표들 점수 있죠. 그게 점수가 뭐 어떤 거는 감소를 했다. 어떤 거는 점수가 지표 결과 점수가 올라갔다. 이런 거 결과 요약도 있고 이렇게 다 상세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잘 살펴보셔야 되고, 일단 평가 결과는 우리가 5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22년에 발표된 20년 결과에서는 1등급이 87점 이상이었어요. 2등급은 79에서 87점 미만이었고요. 3등급은 71에서 79점 사이였고 5등급은 63점 미만이었습니다. 네, 적정성 평가, 질지원금이 적용되는 부분이 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동영상으로 또 다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올해 발표되는 2021년도 결과에 대해서는 퍼센테이지마다 질지원금 가산 제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병원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죠. 6월 달에 발표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지표를 쭉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 표준화 구간 및 가중치가 여기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 점수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매겨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양기관별로 지표 결과값의 표준화를 먼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점 만점으로 표준화 점수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점부터 5점까지 줄 거예요. 그러면 1등은 5점 주고 2등은 4점 주고 3등은 3점 주고 4등은 2점, 5등 꼴찌죠. 꼴찌한테는 1점을 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간에서 어디 구간에 보지? 여기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뭐 70%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간을 나눴을 때 그럼 우리는 70%니까 3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병원은 표준화 점수에서 3점을 얻었다. 그러면 5점 만점 중에서 3점이 되죠. 그러면 자, 계산기를 열어보면 우리 병원은 3점이다. 5점 만점에. 그러면 우리 병원은 표준화 점수 값이 0.6이 되는 거예요. 5분의 3이니까 3 나누기 5가 되겠죠. 그러면 0.6. 거기에서 가중치를 곱해요. 그러면 가중치는 7.5점이죠. 곱하기 7.5는 네, 우리 병원은 표준화 점수화해서 여기에서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는 4.5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쭉 여기에서 우리 병원 몇 점, 가중치 5점 만점에 몇 점, 5점 만점에 몇 점, 이러고 다 지표별로 가중치가 다 다른 부분들을 다 곱하고 여기에서 가중치를 곱해서 환산된 점수들을 다 합치면 이제 100점 만점 중에서 우리 병원은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병원은 만약에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병원은 2등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점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확인해 봤고요. 네, 그러면 올해 2주기 5차 평가 지표들은 어떻게 되었고 가중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가중치도 지표들에 따라서 다르게 분포를 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가중치하고 지표명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2022년에 실시했던 2주기 4차하고 이번 2주기 5차의 평가 지표하고 가중치 비중도 항목당 다 일치합니다. 네, 그래서 2주기 4차하고 2주기 5차는 평가 지표와 가중치가 모두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구조역량 4개, 진료역량 9개, 모니터링 지표 4개까지도 모두 다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겠는지 볼게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평가 결과 및 비교 정보 제공하고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아까 결과 보고서 보여드렸죠. 이거는 2년 뒤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질 향상을 지원하겠다라고 했고, 질 향상 지원에 대한 그 교육을 심평원에서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 결과 3등급 이하인 기관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교육 신청을 받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지원하고 질향상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대국민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선택에 따라 선택에 필요한 정보 공개 및 홍보라고 해서 요양병원 선택하실 때 이런 이제 등급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공개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유관기관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겠다. 정책을 수립해 가는데 자료로 삼겠다. 수가 연계라고 해서 평가 결과 연계 질 지원금이 환류를 적용하겠다. 네, 이 부분이 크죠. 그 2021년에 대한 결과가 2023년 올해 6월에 지금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지원금을 차등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4월 평가 세부 시행 계획 공개, 지금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 자료가 4월 27일 공개됐다는 거고요. 23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2주기 5차 평가 대상 기간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저희가 평가표 쓰는 거, 그리고 해당 월에 대해서 다음 달 초에 청구하는 자료들 다 그게 자료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통증이라든지 그런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월 평가하고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6월부터 실제적인 평가가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12월 평가표는 언제 쓰죠? 12월 초에 쓰고 청구가 1월 초에 하겠죠. 네, 그 자료까지 다 대상 기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4년 12월에는 2주기 5차 저희가 이제 다 자료를 보냈던 것들이 이제 심평원에서 평가부에서 계속 1년 동안 자료 검토를 다 해서 평가 결과를 내겠죠. 그 결과에 대해서 조정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할 거고요. 그리고 2025년도 1월 정도 되면은 환류 대상 기관이 나옵니다. 그 대상들한테 1월 정도면 그 대상들에게 연락이 가게 되겠고요. 거기에서 그 기관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이 수렴이 다 된 후에 정리가 되면 2025년 6월 달에는 2주기 5차 평가 결과가 공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결과가 최종 공개되는 데까지는 항상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타 안내에는 설립구분 형태 변경 등에 따른 평가 결과 연계 적용 부분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평가 지표 정의와 어떻게 산출하는지 산출식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세부 기준이 있고 어떤 제외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내용도 평가 지표의 정의와 산출식도 작년 22년도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작년과 비교해서 지표가 그때 2개가 삭제되었었죠. MMS GDS 실시 환자 분율하고 체중 감소 환자 분율이 2개의 지표가 사라지면서, 그리고 가중치들이 다른 진료나 구조영역의 지표의 가중치를 더 올린 부분도 있고 가중치를 좀 줄인 부분도 있고 가중치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붉게 표시된 부분은 가중치가 늘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약사라든지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 분율은 가중치를 감소시켰었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던 피부 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 분율이 10점에서 16점으로 가중치가 크게 바뀌었었죠.
당뇨병 환자 중에서 HbA1c 검사 결과 적정 범위 환자 분율도 7점에서 11점으로 아주 크게 올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 변화하고 피부 문제 처치를 통한 이런 의무 기록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생겼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표 정의 그대로, 산출식 그대로, 가중치도 그대로, 작년 거 그대로 가져왔고 신뢰도 점검에 대한 부분을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일 마지막 장이고요. 마지막 장에서는 설립 구분의 변경이라든지 개설 형태의 변경 등이 있어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요양기관들은 적정성 평가를 연계 실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2023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 세부 시행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우리가 적정성 평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빨리 시작해야 되는 지표 관리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조절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될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